김민희 대표님 강의는 잘 들으셨어요? 네. 예. 그 미라클 지니에 또 올라와 있고 하니까 계속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 이거 이 좋은 거 어떻게 말을 해야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싶은데 결국은 두 개거든요. 이제 우리를 잘하려면 이제 체결률하고 이제 활동량의 비례예요. 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체결률은 뭐겠습니까? 상담력인 거죠. 이제 상담력은 김진 대표님이 본인의 어떤 그 상담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고객을 만나서 효과적으로 고객 니즈를 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연습이 되어 있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효과적인 거는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상담하는 것을.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본인 마음에. 보통은 이제 롤플레이라고 해서 1대1로 이렇게 롤플레이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봐주고 코칭 뭐 멘트 던지고 하는데 이건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녹음을 하시든지 한번 찍어서 마음에 들 때까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유진 대표님하고는 이제 벌써 8년 전에 이제 지점장하고 대표 햇살로 만났지만은 좀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수십 대 때로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RP를 하시는 게 바빠 죽겠는데 전화하셔가지고 롤플레이를 하니까 나 아는 내용인데 조금 바꿔가지고 어떠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계속 들어요. 그 내용이 뭐 오늘 아침 시간에 이제 교육 받았던 거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저한테 또 하시고 거의 매일 그렇게 롤플레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체결만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체득돼야 되는 건 활동량인데 결국은 이 활동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활동량은 결국은 이제 얼마나 고객한테 만나서 보험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체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잡아도 이 체득이 된다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객을 못 만나면은 진짜 뭐 안달 부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활동량을 그러면 내가 습관화 시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C플랜이죠. C플랜을 얼마나 내가 이제 잘 적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메타앱도 그랬고 롯데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 오피스 해서 스마트 오피스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영업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데 자기가 뭐가 필요해 출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무실 다 축소를 하는 거야. 본인 자리를 빼고 메타앱 때도 그렇고 저또 엘사 때도 그렇고 제가 제일 반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미움도 많이 사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급여 생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급여 생활자는 가능한데 영업하는 사람은요 재택근무가 가능하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이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거절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거절을 먹고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힘들어. 그거 어떻게 풀어요? 동료들하고. 네? 결국은 동료들하고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 자리가 있어야지 나오지. 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 네. 그럼 무조건 동료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김명희 선생님이 아침 정보 미팅 쭉 주관하잖아요. 그건 이제 현지에서 들으셔도 돼요. 정보 미팅 듣고. 근데 미팅 끝나고 나서 아침 정보 미팅 듣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강남교대 원더풀에서는 이제 사과를 깎아 먹는다든지 고구마를 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푸는 거거든요. 어제 누가 만났는데 참 회사 뭐가 프로세스가 이상하다 아니면 뭐 거절을 당했는데 뭐 잘 모르고 했다더라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가서 안 들어온다. 아니면 어디 갔는데 뭐 몇 시에 들어올 건데 너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아침 미팅은 그 정보 미팅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 네. 오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활동이 체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체득이 된 사람 몇 분 여기 계시긴 해요. 그걸 이제 시쳇말로 리더들은 선수라고 부릅니다. 리더가 이제 딱 그래요. 아, 이번 달 선수가 다 많이 빠져가지고 업적이 안 나오겠는데 뭐 이래요.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여기서 선수는 무슨 소리냐면 그 알아서 활동하시는 분을 이제 선수라고 해요. 활동이 안 되면 업적은 안 나오거든. 이제 선수들은 알아서 활동이 됩니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목표는 중요한데 크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 그리고 이제 행동. 요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또 지렁이. 이거 언젠가 이제 와닿을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와닿을 거야. 되게 세 가지가 중요해. 자, 이 생각은 뭐냐면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가 되게 중요한데 이 목표만 있어서 그러면 내 인생의 성취가 되냐? 안 돼요. 목표 안만 잡아봐요. 그리고 목표 잡지도 않잖아. 그렇잖아요. 목표는 그럼 언제 잡냐? 이 감정이 이제 동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감정은 결국은 이제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재미나게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동료들 보고 이제 동기부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김진 대표 강의 딱 들으면 바로 고객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하잖아요. 동기부여 될 뿐이야. 동기부여만 되고 많은 거예요. 근데 동기부여가 돼야지 또 목표도 잡지. 김진 대표님이 얼마 동기부여 하니까 목표를 이제 잡으시겠지. 아 그래 나도 한번 업적을 좀 해볼까.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가 된다고 성취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진짜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또 이거 참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디서플린이라고 제가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 단어가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루틴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규율이라고 이게 해석이 불분명해. 뭐냐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그 무엇. 그러면 이제 영업 같은 경우는 뭐가 해당이 될까요? 출근이 될 수도 있죠. 롤플레이가 될 수도 있죠. 전화 몇 통이 될 수도 있겠지. 또 오늘 뭐 누구 몇 명을 만나야지 이게 될 수 있겠죠. 이 루틴을 정하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 김연아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고 기자가 물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하세요? 생각 왜 하죠? 그냥 하는 거지. 마이크 펠프스한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세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매일매일 그 무엇. 이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는 좀 다르긴 한데. 목표가 있으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돼요? 원래 계획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이자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끈 그 장군. 플랜 이제 월스트리트. 계속 세우는 거. 플랜은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플랜 자체는 뭐가 가치가 있냐? 플래닝 이제 에브리띵이라고 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부야.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목표를 향해서 날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목표가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 목표를 수립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있잖아요. 잘 안 될 수 있죠. 우리 김명희 이사님 방금 나가는데 김명희 이사님이 며칠 전에 제가 그 집이 같은 방향에서 항상 늦으면은 이제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까지 살던 줄 안 살겠다고. 좀 내가 충격을 먹었는데 하던 말 다 하고 살겠다고 그랬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서 살겠다. 바꿀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아야 돼. 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 팔자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동양학을 공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타력이란 게 있습니다. 타력. 이건희 회장도 좋아하는 책 이름이 있어요. 타력이라고. 남의 힘이야.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 내가 억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더니 힘들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생각의 변화를 바꾼다 해서 이재용 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놓고 말씀하실 때 상처 되긴 하는데 제 살던 방식대로 살 거야 아마.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이 순간에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고요? 그런 건 없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오늘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직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업을 사랑을 해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이런 거에 좀 통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뭘로 일을 하냐? 자, 세일즈맨십, 보험십 딱 요 두 개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 현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있잖아요. 뭐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Y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왜 살아? 왜? 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Y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내가 되새기지 않으면요 현타가 오게 되고 인생 왜 살지 내가 이렇게 돼요. 인생 왜 샀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 살든 누구를 위해 살든 나를 위해 살든 뭐 누구를 위해 살든 하여튼 Y가 되게 중요하다. What이나 How는 그 다음이야. 만덕을 위해 살든 Y가 중요하다. Y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일을 하냐? 왜 일을 하냐? 세일즈맨십 때문에 일을 합니다. 세일즈맨십. 세일즈맨십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돈만 쫓으면 어떻게 되면 돈만 벌고 나서 그 다음에 현타가 또 와요. 여기는 보험십이 필요해요. 보험십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뭐 공헌을 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맨십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GA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모인 거는 결국 각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큽니다. 저의 꿈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성장이 저의 꿈이기도 해요. 물론 저도 돈 벌어야겠지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아니 돈을 적게 벌어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을 통해서 행복하다면 좋겠다. 같이 교육도 받고 어제처럼 와인 파티하고 뭐 어떤 분 몇 분은 기분이 상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와인을 쏟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정순 이사님이 뭐 완전 전문가신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디테일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들어도 헷갈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혜는 지혜마다 수수료 제도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는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시책이 있어요. IFA 추가 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수사 시책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 수수료는 600%에서 900% 사이이실 거예요. 여러분 900%는 거의 맥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1000%에서 900%니까. 그럼 이제 본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지점장님들이 한 800% 정도 될 거고 FN이 한 600% 될 거예요. 이게 차등이 된 이유는
그만큼 본부장님이나 지점장이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일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이 조직의 분위기를 잡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자, 600%에서 900% 사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 시책은 뭐냐면 원수사마다 IFA 주는 시책이 있어요. 그게 200%에서 400% 사이예요. 거기에 50%를 드리고 50%는 운용에 씁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400% 사이니까 이게 헷갈려. 어떨 때는 200% 하기도 어떨 때는 400%도 해. 지금 높은 데는 하나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는 거예요. 상품도 높고 삼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있는 거야. 하나하고 삼성은. 근데 한 곳에 밀면 밀수록 원수세 잘해줘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판매 수수료, 추가 시책, 그 다음에 원수세 시책 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원수세 시책은 우리가 한 900% 생각을 해요. 900%. 그런데 이게 또 그 달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다 달라. 주마다 달라. 맥스로 따지면 2000%까지도 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2000% 받는다고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00%다 보는데. 그러면 볼게요. FA 일반 FA가 600% 판매 수수료, 그죠? 그다음에 법인 시책 400% 맥스로 받는다고 거기서 50%니까 200%, 그럼 800이지. 그리고 원서 시책 900% 평균적으로 하면 그게 1,700이지. 그럼 이게 17배인 거야. 17배에서 20배 정도를 우리가 받는다. 15차례. 그러면 김미진 대표님은 700만 원씩 하잖아. 손해보험으로. 그럼 700만 원에 20배면 얼마인 거야 도대체 한 달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박가연님이나 이정님이 100만 원씩 했어. 그러니까 그럼 17배 보통 이렇게 본다 치자. 그러면 100만 17배 1,700만 원이야? 이게 실화야?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15차월 대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계산법을 그렇게 슬프지. 아니면 그분이 이제 시장을 잘 맞춰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고가 꼈으니까 이 거래에 많이 받고 15차를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김민진 대표님이 얘기한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마 도래할 수 있다. 왜냐면 1,000만 원씩 받으면은 1억이 넘어가니까는 이제까지 내가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보시게 될 거예요. 속이 많이 쓰리실 거예요. 내봤으면 좋겠대. 내봤으면 좋겠다고? 내보시고 나서 내봐봐요. 안 될 수는 없어요. 저축해야 돼요. 그것에 적금 들어야 돼. 뭐 그렇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아니 이제 그만 갔네. 아니 나는 아니 10분 15분밖에 얘기 못했어. 알았어. 이제 5분 내 진짜 5분 하나만. 뭐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차를 몰고 갈 때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갑자기 새치기를 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하지? 깜빡도 안 켜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누구한테 손해냐면은 결국 나한테 손해죠. 뭐 하루가 다 망가질 수 있잖아. 아침에 그러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 평정심을 유지를 할까?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타력으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여기 플러스에서 나의 이제 긍정적 마음가짐이 있을 때 행복이 느껴지는데, 이런 거지 이제. 한번 화나게 해봐. 좀 화 많이 내요. 예전에 롯데 있을 때는 그 스태프들한테 너무 화를 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현장을 위한 마음이다 생각하고 화를 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상황은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어.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어떤 그 기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 이 기준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다 기준은 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왜 화가 나냐? 가족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라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꼭 내가 말을 해야지 알아들어. 나 알잖아 내 스타일.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럼 이 기준을 그러면 내가 없애면 되잖아 기준을. 근데 없애지 못하죠. 그럼 그 상대방의 기준을 내가 알면 되잖아요. 그거는 끊임없는 소통에 의해서 가능해요. 소통이 되려면 소통이 돼야 이제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해야 이제 갈등이나 이런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소통은 감정이 가로막으면 소통이 안 돼. 그렇죠. 맞지. 왜 저 얼굴만 봐도 싫어. 이거 어떻게 소통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평안해지려면 일단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딱 그 가슴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참겠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계속 참아요? 아니요. 들리세요? 그러면은 이게 피드백이 세 가지 피드백이 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지지적 피드백, 발전적 피드백이 있는데 지지적 피드백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 발전적 피드백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내가 좀 바꾸고 싶을 때 발전적 피드백을 하거든요. 발전적 피드백은 어떻게 하냐? 팩트를 좀 얘기를 하자 해서 웃으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라든지 말에 대한 팩트를 얘기를 해줘. 너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기분 나쁘겠다. 그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폭발할 것 같으니까. 네. 싸우면 안 되잖아.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근데 그때 감정을 얘기를 해야 돼. 그때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사실 그 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팩트를 얘기해주죠. 그 다음에 내 생각, 감정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나한테는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해. 에스크. 그렇게 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료 간에. 근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사님들 계시죠? 정수미 이사님, 김명 이사님, 김미영 이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들도 너무 참지 마시고 네,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나 마음의 준비 돼 있어.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